안녕하세요, 박객 캠핑입니다. 뒤에 있는 텐트 보이시죠? 너무 멋집니다. 와, 진짜 피칭 해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멋진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시골집 처마 아래 평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던 평화로운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럼 라디트 아키와 텐트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텐트 본품이거든요. 무게는 14.5kg 정도 합니다. 라디트 아르카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무게입니다. 근데 텐트 크기는 아르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하면 텐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라디트는 항상 이렇게 튼튼한 가방을 주죠. 방수도 되고 굉장히 튼튼한 소재라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방만큼은 진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조금 가방이 무겁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겠죠.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텐트 본품하고 그 다음에 폴 2개, 그 다음에 Y팩하고 가이라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 텐트하고 그란도 시트, TPU 창 이거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 스킨의 원단 같은 경우는 70D 리스트하고 나일론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코팅이 들어가 있고 내부는 PU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압이 5000ml라서 폭우나 이런 데도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스킨입니다. 원단 자체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미끈미끈한 그런 실리콘 코팅이 아니라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코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코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포장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폴 퀄리티가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 툴 때문에 폴 기스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뽁뽁이로 딱 보호해 놓은 거 보면은 꼼꼼하게 잘 포장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키와 38이라는 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지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단폴은 여기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가 있는 폴이 제일 위에 상단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 보시면은 끝에 지점이 이게 알루미늄 통으로 다 가공을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데 고무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고무는 쓰다 보면은 해져요. 아무래도 여기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알루미늄으로 통을 가공해서 절대 안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죠. 폴 조립해 볼게요. 폴 조립 느낌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펼쳐 볼게요. 팩은 각 모서리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쪽 면에 5개, 저쪽 면에 5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박으면 팩다운 끝납니다. 팩다운 하기 전에 미리 팩다운 위치에 팩을 두면은 훨씬 더 편하게 피칭할 수 있죠. 팩 다 박았습니다. 이런 투폴형 텐트의 최대 단점은 어쨌든 팩을 많이 박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팩만 박으면 거의 텐트의 설치의 80%가 완성된다는 게 또 이 텐트의 장점이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폴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피칭은 다 했습니다. 너무 쉽죠? 텐트 치기는. 이 텐트는 뭐니 해도 이 라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옥의 지붕을 모티브 해서 만든 라인이라고 합니다. 텐트가 화면상에서는 별로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텐트가 진짜 큽니다. 텐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 30입니다. 가로 길이만큼은 웬만한 리빙쉘 텐트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여기 지점부터 바닥까지 해서 2m 48입니다. 굉장히 높은 텐트죠. 그리고 폭이 4m 82cm거든요. 그래서 폭이 넓어요. 대부분이 3m 20에서 한 3m 5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피칭을 해보니까 다른 투폴형 텐트보다는 확실히 피칭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팩다운하고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타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투폴형 텐트 같은 경우는 변형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냥 팩 받고 올려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업라이트를 한다든지 옆에를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변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예쁜 텐트긴 하지만 그 변형을 하는 데까지의 그 수고로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름에 써야 되는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쓰기 조금 힘든 그런 텐트였던 것 같아요. 라디트의 아키와는 투폴형 텐트지만 변형이 굉장히 단조롭고 피칭이 쉽다는 게 아키와 텐트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투폴형 텐트 같은 경우는 메쉬가 없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메쉬도 있고 화목난로 홀짝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개방했을 때 비로소 이 텐트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다 개방한 상태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다 개방해 봤습니다. 보통의 투폴 텐트는 바닥이라 메쉬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쓰기에 벌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라디트 아키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쪽에 스커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스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으로 전체를 다 잡아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칭이 다른 투폴형 텐트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제가 다 개방해 놓은 상태고 뒤쪽은 메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폴형 텐트지만 메쉬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름에 쉘터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벌레로부터 또 보호를 할 수 있겠죠. 사이드에 라디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반측면 쪽에 문을 달아서 이렇게 개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업라이트 하는 것만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많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차라리 쓰기가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업라이트 폴은 제가 길이를 2m 5 정도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받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예쁘게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은 제가 폴 하나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변형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비가 올 때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빗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라디트는 항상 이런 주머니 주죠. 그래서 스티링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트 강성 확보하는 곳에 다 이렇게 다이니와 원단으로 덧대져 있어요. 이런 거는 고급 텐트의 당연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여기 지퍼가 있죠. 그 지퍼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이 이렇게 큽니다. 정말 가로로 거의 2m 이상 되는 이 문을 지퍼 라인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또 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퍼가 총 4개입니다. 4중 지퍼예요. 그래서 이쪽에 편에 하나, 이쪽 편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은 이쪽으로 나갈 때도 지퍼 찾을 필요 없고 이쪽으로 나갈 때도 지퍼 찾으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런 거 놓치기 쉽거든요. 지퍼 그냥 하나만 달아야지 하고 이렇게 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열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4중 지퍼를 해놓은 거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들어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TP형 텐트이다 보니까 중등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텐트 사이즈에 비해서는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텐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침실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잡다한 물건 뒀을 때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좁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요거는 제가 내부에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목난로 홀잭 이렇게 열어서 잘라 가지고 연통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여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이쪽도 벤틸레이션 열어주시면 되겠죠. 벤틸레이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메쉬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열더라도 벌레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벨크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A4 사용할 경우에 저 벨크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A4로 만드시면 되는데 A4를 권장드리는 상황 같은 경우는 화목난로 사용할 때 요거 사용하실 때 꼭 A4를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 화목난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 폴과 이 연통의 거리가 조금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엄청 뜨거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4인용 이너 텐트를 내부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면은 A4를 사용했을 경우에 4인용 이너 텐트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여기에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4 브라켓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라디트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화목난로 사용하실 때 라디트 A4 브라켓이 나오면은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폴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업라이트 했는 곳에 날개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열어서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이쪽에서 빗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다 물이 안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빗물이 들이치면서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옆 스킨을 타고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 없었다면 여기서 빗물이 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퍼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지퍼 라인 하나 더 있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저기 아래쪽까지 연결하면은 TPU 창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시창 크기로 해서 TPU 창을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PU 창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엄청난 개방감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만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한쪽에 뷰를 감상을 하고 한쪽은 이제 맞게 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은 TPU 창이 없어요. 뭐 굳이 여기까지는 달 필요는 없겠죠. 다 개방하고 나니까 확실히 텐트가 진짜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후면 도어도 굉장히 넓게 열리기도 하지만 사이드 쪽도 문이 열리다 보니까 확실히 더 개방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체 디자인을 보면은 라디트의 디자인적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트는 밝은색 텐트잖아요. 밝은색 텐트가 자연 속에서 확실히 눈에 띄면서도 문이 이렇게 다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연을 숨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만약에 갔다면은 조금 단조로운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 또 될 수도 있고 텐트의 공간을 더 확장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팩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한 30cm 이상 정도 공간이 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측면부는 이렇게 개방 안 하게끔 한 이유는 아마도 텐트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부분은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막아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에 이너 텐트를 달았을 때 공간이 4인용으로 쓰기에는 좁은 이너 텐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잘하면 성인 2명이 아이 1명 해서 이너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너 텐트 달아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텐트는 길이 방향으로 7m 40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약점이 있다면은 가로 세로 사이트가 적어도 8m 정도 되는 그런 사이트를 가야지 이 텐트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폭이 좁은 캠핑장을 가게 되면은 이걸 개방했을 때 텐트 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이 텐트의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가족 같이 단체 캠핑을 할 경우에 잠만 잘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중간에 공용 쉘터로 이 텐트를 친다면은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너 텐트 설치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부 공간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아까 폴 했을 때 있었던 그 고리에다가 이걸 걸어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벨크로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되죠. 이너 텐트 사이즈가 폭이 3m 85고요. 그리고 깊이 방향으로는 185cm입니다. 높이는 2m 정도 되고요. 근데 굉장히 좁습니다. 권장하는 인원수는 딱 2명인 것 같아요. 성인 2명.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 길이 방향으로 해서 넣었는데 아무래도 1m 85가 되다 보니까 끝에가 좀 많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폭이 지금 1m 30짜리 매트인데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 2분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남성 성인 1명에서는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거든요.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치했을 경우에 최대로 1m 50까지 매트를 사용할 경우에 딱 맞게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2명 정도 제일 적당합니다. 진짜 1m 50 정도 매트 깔아서 좁게 잔다면은 어린 아이 정도 추가해서 성인 2명에 어린 아이 1명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4명은 아예 안 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4명 자려면 자죠. 만약에 전용 매트가 있다면은 자려면 잘 수 있습니다. 가쪽으로 해서 애들 자고 중간으로 해서 어른들 자면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좁긴 좁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어른 1명 아이 1명 자고
야전 침대 하나 펼쳐서 밖에서 어른 한 명 자고 이렇게 하면은 딱 3명이서 자기에는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라디트의 이너 텐트는 진짜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런데 포켓도 다 있고 소재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이너 텐트는 진짜 거의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인입선 또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전기선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 연결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이너 텐트 설치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나머지 내부 세팅 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세팅 다 했습니다. 오늘 솔캠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하긴 했는데, 이 테이블이 많이 앉으면 4명 정도 앉을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배치를 해보니까 공간이 진짜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만 한 8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보면은 한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머리가 살짝 다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중간에 테이블 두게 되면은 8명이 더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플 만약에 양쪽에 다 쓰면은 12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은 그런 텐트인 건 맞습니다. 이걸 보니까 라디트가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폭이 4m가 아니라 3m 50에서 한 3m 정도 됐다면은 중간에 테이블 놓고 양쪽이 마주보고 이렇게 못 앉을 텐데, 중앙에서 그냥 테이블 두고 이렇게 앉아서 놀기 딱 좋은 그 정도 사이즈를 딱 만든 것 같아요.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 폭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 텐트가 설계됐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의자 위치가 제가 아까 앉았던 그 위치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중앙 폴 위치로 여기 테이블 두게 되면은 여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야전 침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 편에 하나 이렇게 두면은 2인 세팅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박스류들을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 박스를 열었을 때 이쪽 편에 스킨이 닿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라디트 아키와 텐트는 딱 2인에서 3인 정도까지 캠퍼들한테 괜찮은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무리를 한다면은 4인 캠퍼까지도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 타겟은 2인 캠퍼 분들을 위한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라이트 했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텐트 사이즈도 크지만 업라이트 했을 때 확장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이 텐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이 텐트는 타프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팩다운하고 폴 올리면 끝나요. 그래서 타프보다는 조금 더 팩다운하는 횟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안하게 쉘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텐트의 디자인적 특징은 두 폴 사이에 있는 한옥의 지붕 라인을 모티브한 저 라인이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런 라인 하나로 인해서 다른 텐트와의 차별점이 되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프 형식의 투폴형 텐트보다는 월등히 피칭이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 텐트 리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텐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거 있죠?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제 저는 이제 캠핑 즐겨보겠습니다. 끝났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진짜 어떻게 이런 텐트가. 저는 이 텐트 딱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름에 요거 하나 쳐놓고 여기서 쉘터처럼 쓰고, 인원용 텐트 간단하게 피칭할 수 있는 거 밖에다가 하나 설치해가지고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타프 대용으로 쓰는 거죠. 타프 쉘처럼 쓰면은 여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솔캠 할 때 화목난로 연결해가지고 야전 침대 펴가지고 자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진짜 누워서 불멍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좋습니다.